뉴스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긴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추석날 새벽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사실 아침에 송편 빚기 전에 이 뉴스를 확인했는데 한켠 안심도 되고 한켠 기대도 되더라고요. 미 연준이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얼마나 줄일까? 사실 줄이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줄이질 않았죠. 현재 매달 850억 달러 정도 국채를 매입해주는 것을 그대로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은 벌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장 초반 국내 증시에는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장 모습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고요. 먼저 뉴욕 증시 연준의 9월 FOMC 내용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연준이요. QE 축소를 연기했는데 미국 증시 마감이 먼저 나옵니다만 FOMC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QE 축소를 일단 연기했었죠. 지표 개선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었는데 경기 회복 징후를 조금 더 뚜렷하게 연속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좀 고심한 흔적이 일단 보입니다. 덧붙여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추었습니다. 올해는 0.3%포인트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또한 0.4%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까지는 QE 규모 돈풀기로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이었고요. 올해만 수치로 본다면 미국 경제가 한 2%대 초반 정도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죠.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이번 9월달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 줄이기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소위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시작할까? 원래 올 연말부터 규모를 줄인다 그랬는데 그쵸? 그것은 버네키 의장의 언급에서 나왔던 상당히 정확한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9월이냐 12월이냐 놓고 전망들이 좀 분분한데요. 9월이냐를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바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장 한 10월 정도부터 이번 달에 안 했으니까 이번 사실 상당히 경계선에 있었었고 좀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 앞서 이전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으로서 9월은 조금 애매한 시기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지표 보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수 있음을 얘기했지만 밑에 보시면요. 골드만삭스는요. 오늘 나온 리포트 보니까 10월에도 어렵겠고 12월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는 이제 막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아주 정말 그야말로 올 연말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언제 될 것인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가 안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이고요. 안 좋은 측면은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불확실성이 심지어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언제 시작할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안고 가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문제 뒤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데 대한 어떤 조금 불안정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인 양면의 모습을 이번 회의 결정을 통해서 모두 3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은 어떤 모습을 띄었는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10월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하겠다라고 제임스 블라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얘기하긴 했지만 10월이 조금 어렵다고 보는 또 한 분의 전문가는 이런 설명을 곁들이시기도 했습니다. 10월은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총재가 따로 기자들 불러서 회견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큰 폭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배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쯤 되면 10월 한 18일 정도가 되면 부채한도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부채한도 협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 연준 그 정부의 어떤 폐쇄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슈인데 이때 양적 완화 축소 시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2월 FOMC에서 QE 축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주말을 바로 앞두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우가 1%가량 조정받았고요. 나스닥이 0.4, 스탠다드 & 푸어스 대형주 중심의 500이 0.7%가량 하락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죠. 자, 제 컴퓨터가 오늘도 조금 느립니다. 아직까지 추석처럼 좀 쉬려고 하는데 자, 이때 한번 크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날이 바로 9월 18일이죠. QE 축소가 연기되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에 다우가 15,700까지 가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쉬어갔었고 문제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1%가량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다시 한번 본다면 FOMC 회의 이전에 한번 급등했던 것을 금요일 급락으로 사실 좀 많이 반납했다는 의미도 되겠죠. 하지만 다우는 주간 기준으로 한 0.5%가량 오르는 데 성공했고요. 나스닥이 그나마 좀 강했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역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고 그 다음 날도 다른 두 지수가 조정받을 때 역시 추가 상승을 나홀로 했던 나스닥이었고요. 간밤 역시도 13년 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 트라이 했지만 여의치 않고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역시 1%대 상승을 이뤄내고요. 잠깐 대형주 중심의 S&P 500 볼까요? S&P 500은 FOMC 결정 이후에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고 1730을 보나했었는데 그것도 잠시 역시 금요일 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0.7%가량 조정을 받았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재밌는 분석은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약간 흘러내린 조정이 그냥 다음번에 양쪽 간의 축소를 그럼 언제 한단 말이야. 이런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이 우리처럼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됩니다. 그 영향권 때문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급락한 것이지 사실 QE 축소 우려가 재부각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이번엔 유럽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도 FOMC 회의 이후에 사실 좀 수혜를 많이 봤었죠. 전일 독일 총선도 있었는데 결과는 뭐 아실 거고요. 잠시 후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일이 0.2, 영국이 0.4, 프랑스가 좀 미미하게 빠지긴 했었는데 지금 3대 국가 지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독일 닥스 30이죠. 독일 닥스 30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닥스 30 지수는 지금 8,675, 70까지도 한번 찍었었는데 약간은 뭐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가고 있죠. 독일은 총선에서 결국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완전 기정사실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독일 총선은 흘러가는데 돌아보면 9월 FOMC 회의는 예상했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지만 예상은 빗나간 그런 결과였었죠. 자, 잠깐 미국의 어떤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미국 하원이요 사실상 공화당으로 꾸려져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미국은요 10월부터 내년도 2014년도 회계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얼마를 돈을 써서 또 얼마를 이제 세수를 걷어들일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더더욱 약간 불을 좀 지피는 것은요. 이 하원 중심의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소위 상원에 포진되어 있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측에서 밀고 있는 오바마 케어 관련된 예산을 전액 싹 없애는 삭감하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서 표결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원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상원은 민주당 중심 오바마 대통령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데 오바마 케어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리 만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달 안에 이 예산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더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제가 10월 FOMC 회의 일정과 겹친다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부채 한도. 이제 미국이 빚을 지면서도 계속 이제 소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한도가 거의 목에 차갑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10월 중순쯤이면 끝나가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시기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죠. 정치적인 협상으로 벼랑 끝에서 결국에 타결이 될 것이다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단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상품 가격 동향은 어떠했는지 큰 이벤트가 있었던 만큼 그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유럽과 미국 쪽만 한번 봤는데요. 조용한 동안 특별히 경상수지가 좀 마이너스인 국가인 인도네시아 쪽도 한번 급등을 9월 19일 날 FOMC 회의 보고 줬었고요. 물론 약간 되돌렸습니다만 인도 역시 한번 급등을 했었죠. 2만 포인트대를 넘어섰었고요. 역시 뉴욕 증시처럼 약간 조정을 그 다음 날에는 보이면서 회귀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한번 볼까요? 필리핀도 약간은 급등을 했었네요. 자, 그리고 상품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동향 보기 이전에 국채 수익률 한번 보면요. 3% 육박하던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6%까지 곧바로 안정화되면서 국채 가격이 강세를 띄었습니다만 약간 다시 약세로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구리 가격도 급등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간 조정, 은값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고 좀 느리지만 금값도 좀 보시겠습니다. 금값도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시간에서 급등했었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은값이 되겠는데요. 금값은 급등했었다가 다시 역시 이렇게 급등
급등만 했었고 장중에 빠졌었고요. 다시 한번 상승했었습니다만은 역시 주말 앞두고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미 국채 수익률 그리고 상품시장 동향, 주식시장 모두 감안했을 때 FOMC 이번 결정으로 단기 호재를 조금 인식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인 것이죠. 자, 참고로 오늘 일본은요, 추군절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주 내내 장이 열렸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수목금 쉴 때 목금 쉬었던 중국장 흐름 한번 볼까요? 네, 중국 상위종합지수가 오늘 0.6%가량 뛰고 있습니다. 2204.7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 중국 상위종합지수는요, 오늘 중요한 지표가 나왔죠? 중국의 9월 HSBC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51.2, 예상은 한 50.9 정도였었는데 사실 50을 넘어서리란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전달에 한 50일 정도였는데 전달보다 조금 하락하겠지라고 했었는데 조금 하락이 아니라 전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50을 2달 연속 넘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중국장은요, 소폭 정도만 상승 출발하면서 2200 아래쪽에서 개장했었는데 지금 일단 2200을 회복하면서 상승폭을 더 강화시키고 있죠. 잠깐 중국장 차트를 좀 열어봤는데요. 지난주에 물론 쉬었습니다만 쉬기 바로 직전 화요일 날요, 수요일까지 중국장은 열렸는데 한번 2% 이상 크게 밀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8월달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많이 급감했었습니다. 6월, 7월에는 한 20% 이상씩 급증했었는데 이번 8월달에는 한 0.6%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지표 보고 나서 중국장이 크게 밀려 2200선이 반납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다시 지표발 호재로 2200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오늘 변동성이 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 아주 좋습니다. 2010선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시장이 우호적입니다. 잠시 후 수급 보여드리겠고요. 자, 변동성이 얼마나 컸는지 장 초반 흐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개장하면서는 1990선대를 깼었습니다. 장 초반 한때 1994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2000을 빠르게 내줬었고요. 이렇게 되면 FOMC 회의 양쪽 하나 축소 연기됐다면서 딴 데 다 올랐는데 우리는 뭐야, 괜히 꺼져가는 불꽃 그 즈음에 개장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저점이었고요. 2010선을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2010선 언저리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죠. 사실상 거의 고점 부근인 2013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코스피입니다. 빠르게 상승 전환까지 해낸 이후에 2010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7포인트 정도 지난주 화요일 종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수급입니다. 코스피의 외국인들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18거래 연속 사면서 작년 말 샀던 최장 기간 매수와 타이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이 기간 8조 가까운 매수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사고 있습니다. 보통 한 이 정도 때 이 가격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천억대 정도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약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왜일까 보면요,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19거래일 만에 FOMC 회의 이후 외국인들이 파나 싶었었는데 그것도 잠시 외국인들 장 중에 매수 전환해주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기관 모두 팔고 있습니다. 자, 잠깐 오늘 외국인들이 놓칠 수 없는 선물 매매 동향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이 11시 40분 정도 구간인데 선물을 5,000계약 가까이나 사고 있죠. 이 바람에 지금 선물 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도 그닥 사지 않았었거든요. 잠깐 분봉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큰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었다가요. 여기서부터 오늘 선물 지수인데요. 한번 크게 뺐었다가 큰 양봉이 출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66대까지 올라갔는데 장 초반 한때는 262포인트까지 맞았었거든요. 잠깐 추이를 좀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월화 아주 짧게 진행된 거래에서 선물을 이틀 연속 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FOMC 회의 이후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의 매수 혹은 매도가 이어지는지가 주목됐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매수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더 있어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힘을 내니까 상승 탄력이 어느덧 비슷해졌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보시겠는데요. 528.89 정도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530선을 넘어서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양상인데요. 지난주 월화에서도 조금 조용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상승하고 있지만 530에는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은 역시 외국인 나홀로 사자인데요. 왜 제가 역시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지난주 내내도 외국인의 매수세만 들어왔었거든요. 벌써 외국인의 매수세는 나흘 연속 코스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예상했던 대로 급락하고 있죠. 1,080원대가 완전히 깨진 1,070원대 중반, 후반, 지금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얼마나 빠지죠? 8원 넘게 8원 40전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NDF에서는 한 4만 60전 정도 빠졌지만 오늘 사실 한 6원 이상 빠지면서 갭다운 출발했었는데요. 잠깐 원달러 흐름을 보기 이전에 달러 인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사실 달러화가 다른 한 6개 통화 대비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그런 인덱스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FOMC 회의 이후의 달러 인덱스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크게 급락했었죠. 그러면서 약간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달러 인덱스 기준 80 정도입니다. 이것이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달러 유로 차트. 달러 유로 차트는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1.35까지 FOMC 회의 이후 점프를 했고요. 달러 호주 달러는 지워졌네. 그것도 역시 0.95달러까지 일단 복귀를 한 상황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 속에 우리 원달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이제 1,070원대가 깨지지 않을까 이것까지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모습 보고 계시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차트는 이러합니다. 사실상 지난 2월의 저점인 약간 그 바닥권까지 지금 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077원까지 깨지고 있거든요. 자, 향후에 원달러 환율 1,080원이 오늘 FOMC 회의 여파로 깨졌는데 1,070원도 열릴까? 거기에 대해서 환시장 전문가가 3가지 변수를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한 것 공유하죠. 첫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경우에는 QE 축소가 이번에 지표가 좀 어정쩡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보이면 QE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달러화가 강세를 띌 수 있고요. 다시 두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치적으로 줄다리기 하다가 타결이 되면 이것 역시 문제가 잘 풀리면서 미국 자산 가치인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 2번대로 잘 되면 다시 원달러는 오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1,070원을 안 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1, 2번이 약간 확실시되지 않은 경우에 세 번째 변수가 바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캐리 트레이드의 지속 여부가 될 텐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연은 총재, 지역 연은 총재 한 9분의 발언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1,080원대까지 지금 내준 상황에서 당국 개입이 어느 정도 유비될지 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삼성전자. 오늘은 현대차까지 우려가 컸습니다만 현대차는 지금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4%까지 밀리는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정확히 이동평균선에서 말아 올리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도 한번 급락세를 띄는 듯 했지만 결국 밑골이 나면서 플러스로 끝내는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빠지면 누군가 달려와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화요일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급락하면서 140만 원대를 내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매도 물량은 다 기관이었었거든요. 제가 다행스럽다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아시죠? JP모건 안 좋은 보고서 때문에 6월달 급락했던 것은 외국인들 매물이 엄청나게 흘러나와서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물론 3분기 실적 악화 우려 속에 기관이 많이 팔아서 밀렸다는 얘기고 외국인은 일단 매수세는 지속했었습니다. 매수 강도는 좀 떨어졌지만 오늘 문제는 추가로 조금 더 밀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얘기는 결국 나오게 되겠지만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결국에 전문가들은 이 빨간 선이 135만 원대 정도, 122만 원, 120만 원 정도에서 142만 5천 원까지 갔었었는데 한 중간값 정도인 135만 원대 정도를 지키면 다행인데 아마 이것까지 어려울 거다라고 하고요. 이건 좀 욕심이겠지만 적어도 밑에 따라오는 61선, 130만 원 정도만 유지해줘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간은 향후 2주 동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적 우려 빌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일단 포스코는 소폭 하락하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는 3만 원대 지지가 나옵니다. 신한지주가 4만 5천 원대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웃고 계실 거예요. 신한지주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아침에 좀 빠졌었는데 지금 다 낙폭 만회한 이후 상승 턴까지 해서 양봉 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앞에 1, 2, 3, 4, 5, 6 바로 앞에서 6개 종목 보셨죠? 현대중공업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시총 12위로 점프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2.5%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심상치 않은 두선주 흐름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요. 자동차 관련 튜닝주 가운데 오늘까지 4월 연속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있네요. 바로 헬스본이라는 종목 못 말립니다. 오늘도 1,320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나머지 조선주의 흐름 한번 볼까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시총 10위까지 오른 날
이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찾아보십시오. 에고, 화면에 답이 있네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뭐 1.5%, 2.2% 오르는 듯하지만 드디어 52주라는 건 1년 정도거든요. 이 연중 최고가라는 건 아시죠? 2013년도 들어서 제일 비싼 가격이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부터 1년 전 2012년도 9월 뭐 며칠 23일 기준으로 지금 가장 주가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대 상승. 아주 조선주의 진행이 못 말릴 정도로 좋고요. 한간에는 지금 신고가 서로 조선주가 누가 빨리 가나 경쟁하고 있는 듯까지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수주가요, 2년 동안 수주가 안 떨어질 정도 잔고가 꽉 차 있다고 하니까 업황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이번엔 건설주입니다. 건설주에도 52주 신고가가 있어요. 바로 그 종목은 오늘 대림산업입니다. 103,500원까지 갔고 약간 상승폭이 줄었지만 오늘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대림산업이 이럴 줄, 대림산업은 그나마 실적이 좀 양호했던 그런 건설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가장 빠른 모습이고요. 대우건설도 오늘까지, 와, 이거 차트 열면 무섭습니다. 쫑쫑쫑쫑쫑 계속 가면서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대우건설. 금호산업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 뭐 뻔하죠. 경영 정상화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진행 좋고요. 현대산업은 약간 탄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조금 진행이 좀 좋은 종목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을 언급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엔 은행주 조금 모아봤어요. 아까 신한지주가 52주 신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BS 금융지주가 약간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한 4만 원대 정도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은행주들이 지금 거의 박스권을 다 뚫고 신고가를 향해서 역시 지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감을 좀 잡으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특징주입니다. 오늘 제일모직이 아침부터 난리였었죠.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소리 소문 없이 5%대 급등할 때부터 뭔가 좀 있다 싶긴 했었는데요. 제일모직이 드디어 제일모직,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패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목으로 볼 때는 IT로 많이 분류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 정보 전자재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패션을 결국 떼내버리고 에버랜드 쪽으로 매각을 하면서 이제 전자재료 사업 부분만을 갖고 올인하겠다,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고요. 이게 85,000원대에서 박스권 하단에 있었는데 박스권 최상단까지 오는데 불과 2거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5%대 급등하고요. 하나케미칼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초입에 들어왔다는 분석 속에 오늘 강세를, 한진해운 역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멜리옵은 아시죠? 이번 달 안에 우유값이 결국 인상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멜리옵이 바닥권에서 지금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요. CJ제일제당 역시 지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뭐 계속 분기별로 나왔었는데 드디어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오늘 4% 정도 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그룹 지원 없다. 추후에도 없을 거다. 네, 형제그룹이긴 한데 담철곤 회장님이 결국 이렇게 발표하면서 오늘 좀 급락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 결국에는 동양그룹주가 모두 다 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동양부터 동양증권까지 뭔가 지금 좀 발전소 쪽을 매각해서 동양은 어떻게든 지금 돈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리온은 지원 안 하니까 일단 5%가량 다시 주가가 좀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마주 가운데 오늘 이상가족 무기한 상봉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경합주 가운데 에머슨 퍼시픽이 결국 하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남북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방산주는 또 빵긋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북한이 언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산주가 오늘은 표적이 밝습니다. 네,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두 자릿수 상승 보이는 것이 스페코이군요. 그리고 DMZ 관련주가 같이 좀 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뭐 북한하고 남북 관계 자체가 좋아야 DMZ 평화공원은 그 다음 순위 얘기잖아요. 이게 처음에 테마주가 나온 게 개성공단 얘기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것때 남북 관계 자체가 조금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오늘 DMZ 관련주들도 꽤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협주보다 낙폭 자체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 더 크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급등해요. 테슬라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가 주가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시총이 20조까지 지금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같은 모멘텀에 오늘 가장 최고의 수익을 받는 종목은요. 뭐니 해도 이 종목입니다. 오늘 상하프론테크가 2%나 뛰는데요. 그것보다도
삼성 SDI가 사실은 17만 원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드디어 오늘 이 같은 모멘텀 속에 6%나 급등하면서 18만 원대로 안착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의 차트를 오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도 거의 6% 육박하는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닥 작은 종목의 특징주 정리한 것 공유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오늘 급락인데 하한가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 한번 장중에 건드리긴 했었죠. 구글에서요, 퀵 오피스를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버전이 조금 낮은 것이니까 영향력이 적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인프라웨어는 폴라로이스 오피스라는 것을 이제 배급해서 그걸 모멘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니 구글에서 무료로 앱을 깔아준다니까 악재죠. 일단 악재이기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건 제가 차트를 잠시 후에 좀 열어보겠고, IHQ는 아시죠? 가수 비가 속해 있는 큐브 엔터하고 이제 완전히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은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소폭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SM은 지난 한 주에 뭐 월화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기관이 제일 많이 산 코스닥 종목 1위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37,000원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3분기에 들어서면 영업이익이 완전히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해서 6%. 요거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저희가 한번 제시하기도 했었었는데 빠르게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하고 SM은 잠깐 차트는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SM 차트인데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아지면서 SM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전 고점이자 박스권 상단이라 할 수 있는 38,000원대 매물대 소화가 중요하다 하겠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라고 약속드렸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것이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갔었을 때 원래 이 종목이 외국인 종목이었거든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데 과연 여기서 끝일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더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요, 원래 외국인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한 4일 연속 기관이 들어오면서 쌍끌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나갔는데 오늘 이전에 이미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5% 넘는 급등이 있었었고요. 오늘도 눌리지 않고 또 8%대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한 45,000원대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5자를 본다라는 기분으로 5만 원 이상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 일정보다 더더욱 중요한 무국 선생님이 얘기하신 시장을 보는 눈,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투자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무국 선생님이 주신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노 테이퍼링이었었죠. 양적 완화 축소를 이번에는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이제 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변동성만 확대할 것이니 종목을 압축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전 종목이 다 가고 뭐 2,200 가고 2,300 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므로 추격 매수는 금지하고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좋은 것은요. 1960 최소한 1970, 80 정도는 지지가 될 것이니 급락하는 장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 테이퍼링, 이번 FOMC 회의 결정으로 시장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확대되게 됐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삼성전자와 현대차라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실적 장세 재편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될 것 같다라는 필미를 들어서요. 조정 예고편이 아닐까. 왜 지금 이번 추석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적이 되는 종목이 가는 실적장이 펼쳐질 텐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빌미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차후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10월 초 그리고 10월 말 실적이 각각 발표가 될 삼성전자, 현대차의 실적이 결정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삼성전자 실적 노출, 그러니까 10월 초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사긴 사겠지만 강하게 베팅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전에서요. 이제는 실적장이 왔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의 비교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조선과 오늘 날아가는 조선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렸었고, 건설은 지난번에도 언급하셨는데 실적 시즌에서 약간 조정받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조선은 한 2분기 정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턴어라운드는 하겠지만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서 실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미 주가와의 괴리가 너무 벌어진 것을 시장이 인식하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 CJ제일제당, 매일유업, 최근에 진행 중 하이스진로까지 중국 내수 소비주 선순환을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코스닥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은 결론적으로 종목 찾기 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시장의 지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 들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어떡하죠? 네, 그런 종목은 다시 이격 조정하면서 과열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는 종목을 찾아야지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했다가는 10월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노 테이퍼링, 결론은 변동성만 확대했네요. 10월엔 종목 찾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